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기업, 메타버스, 물류, 로봇, 자율주행까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핵심 기업의 UWB의 독보적 기업 엔터소프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박용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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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터소프트 회사 이름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회사 이름부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엔토라는 영어 단어는 네네. 엔트런스의 접도 느낌으로 네. 활용되는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저희 창업 초기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창업을 했었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이름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입구의 개념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엔토라고 지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딱 이슈에 관련된 이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엔터소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엔토소프트는 창업 초기부터 UWB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연구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개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작은 강소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현재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것을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뭐 테마파크라든지 네. 인천항공 같은. 그동안은 이제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업 초기 한 3년 정도는 연구에만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완성되고 나서 우연히 좀 운이 좋게도 에버랜드라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을 만나서 그쵸. 삼성 계열사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에 이제 인연을 맺게 돼서 그쪽의 놀이기구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넣게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저희 사업이 약간 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안전 분야, 또 스마트 물류 분야, 그리고 어떤 공항이나 검역소 같은 곳에 우범 수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분야, 이런 쪽에서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곳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터소프트의 주요 사업의 경쟁 우위 전략이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회사가 최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기술을 장벽으로 활용을 하고 그 기술을 남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데 더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소프트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WB 기술이 현재는 저희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 기술 분야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기업들도 저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재 앞서 있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엔터소프트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술이 과연 현장성이 있는 기술이냐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지도 오래됐지만 에버랜드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받아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받았다는 점이 저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에버랜드의 슈팅 고스트로 굉장히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네. 엔토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슈팅 고스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긴 그 관람 코스를 돌면서 총을 쏘면서 유령들과 이제 어떤 게임을 하게 되는, 유령들을 맞추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스크린 사격과는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내면서 그 슈팅 고스트라는 것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레닌의 마법학교라든지 링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네, 그 레니의 마법학교라는 것은 기존에는 로테이팅 하우스라는 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40여 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막 총을 쏘면서 그 화면 속에 있는 유령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 이런 게임인데요. 이런 류의 게임에서는 역시 위치 추적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981 테마파크라는 곳에 링고라는 범퍼카 놀이기구를 저희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범퍼카는 그냥 단순히 부딪히기만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딪히는 것이 위치가 추적이 되고 방향이 추적이 되고 할 경우에 점수화가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이게 액티브해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생긴다는 점이 네네. 갑자기 게임성이 확 높아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들어가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부딪힌다라는 것이 최근에는 그렇게 흥미로운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수화시킨다. 그리고 이 점수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좀 쉬워야 되니까 이 부분에 저희 추적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차원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나중에는 되게 재밌겠네요. 뭐 진짜 그 온라인 게임처럼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네네. 이 기술이 점점 안정화되고 확대되면 전 세계 범퍼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점수 경쟁을 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도 되고. 네, 멀티플레이도 되겠죠. 그죠. 범퍼카가 거의 시그니처니까요. 게임 네. 회사들, 그 놀이기구 회사들. 그 또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 이제 엔터소프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에버랜드가 워낙 유명하죠. 네네. 에버랜드에 와서 이제 슈팅 고스트나 다른 기구들을 보시고 다른 데서는 없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든 것이냐 또는 어떤 기술을 활용한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시다가 보면 저희 회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저희한테 연결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저희도 사실 특별한 홍보도 없었고 저희가 준비도 안 됐던 상태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많이 놀라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지금 핫한데 혹시 한 문구로 경쟁 우위 전략을 딱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쟁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시장 재정의와 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소비자들에게 이게 생소했을 경우에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성향이 계속 변하고 있고 시장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장의 성향을 반영을 해서 재정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와 동시에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선점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지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재정의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등은 없다. 딱 이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2등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UWB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것 같은데 UWB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WB는 광대역파라고 하는데요. UWB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시지만 이것도 일종의 전파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전파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휴대폰에 대부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파라는 것은 가운데 선을 연결하지 않고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UWB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다만 전파들마다 이 설계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라면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도
멀리까지 이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 저쪽 방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루투스라는 것은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어떤 상대방에게 일단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연결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속도는 그리 빠르진 않지만 연결된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안정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운데 뭐가 막힌다거나 하면 또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죠. 가까이 보내는 것이지만. 네. UWB도 이와 같은 어떤 전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UWB가 가진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는 데이터 속도가 와이파이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와이파이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와이파이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하고 막 네, 그러니까요. 돌아서 가니까요. 그런데 UWB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은 잘 막힙니다.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네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 좋은 점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직진성이 강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처럼 몇 킬로미터씩 날아간다거나 이런 기술은 아니지만 100m 이상 날아갈 수도 있고요.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블루투스보다는 훨씬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UWB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굉장히 이게 장애물이 있었을 때 막혀버리면 이건 안 좋은 기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UWB는 그 특성이 바로 위치를 측정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이 되는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이 전파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광고 중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렇게 네네. 빠른 속도로 빛이 날아간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빛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알게 되면 그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네네. 결국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을 갖고 이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장애물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직진성의 표현이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거리를 알게 되면 네네네.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삼각 측량이나 삼변 측량 이런 계산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 사람의 위치를 좌표로 알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수학적으로. 네네. 그래서 누군가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네. 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공간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는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좌표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예, 직선 네네네. 거리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나 다른 매체들의 경우에는 이 직선 거리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특성이 좀 약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에 반해서 UWB는 직진성이 강하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중에 GPS라는 기술을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네. 위성에서 거리를 재는 건데, 위성에서 좌표를 재는 건데, 이 오차가 10m에서 수십 미터까지 난다고 치면은 UWB 기술은 50cm 안쪽의 오차를 굉장히 작은 개런티한다. 거네요. 네.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UWB의 가장 큰 핵심은 직진성과 오차 범위가 짧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입체도 구현이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서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네,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네. 보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삼성과 애플은 미리 알아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UWB 칩이 다 탑재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UWB 기술에 대해서는 애플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네. 관련해 가지고 엔터소프트의 향후 대기업과 협력 기대 가능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이미 이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의 최신 휴대폰에는
이미 이 UWB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나요? 예, 이미 장착이 되어서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들이 내부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자들이 이 칩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도 아직은 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죠. 다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폰에는 이 칩이 들어가 있고 비공개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일부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삼성이나 애플이 내부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짜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 조만간에 그 부분이 세상에 이제 공개되는 날 좀 엄청난 많은 변화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그런 센서들을 미리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센서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서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미리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완성하고 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 기술들이 오픈이 되었을 때 저희 플랫폼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저희는 미리 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딱 이렇게 다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술 연구 기업이라는 건 좀 특이하게요. 네, 초기부터 앞서 얘기해 줬다시피 에버랜드에 협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중소기업들이 만든 어떤 이런 VR 제품이나 기술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유통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그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VR 콘텐츠에 대한 기획안을 냈었고 그리고 이 위치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안을 냈었고 그때 에버랜드가 이제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주는 그 튜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책임을 맡아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기술이 에버랜드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놀이기구에 접목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도출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에버랜드가 미리 알아봤다. 네, 저희 기술이 사실은 실험 과정이었고 검증 과정이었는데 에버랜드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7년도에 VR이 진짜 초창기 때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에버랜드와는 네. 좋은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뉴스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 얘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 가상 증강현실에서 UWB 기술이 활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초창기에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그 네. 목적 자체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 가상현실, 그 중에서도 특히 증강현실 분야에 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증강현실 분야의 확장성을 높이자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메타버스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메타버스의 종류가 지금은 단지 아바타가 있고 그 아바타를 마우스로 조정을 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 과정을 예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꾸로 게임의 발전 과정을 게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비슷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창기의 게임은 픽셀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그 그래픽적으로는 조악한 네네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임이었고
거기에 컬러가 더해지면서 2D라는 개념의 어떤 조금 더 이쁜 이미지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니까 이제 3D라는 공간의 개념이 도입된 영상들이 만들어졌게 됐고, 그러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에 조금 더 몰입감을 넣기 위해서 VR이라는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뭔가 설명이 되기 시작했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다 영상이거든요. 네네. 그 영상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상이 발전하는 과정인데, 메타버스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니터를 벗어나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죠. 모니터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영화에선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시대를 예상을 하고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영상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작용을 하려면 위치를 알지 못하면 그 영상과 나는 전혀 동떨어진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이 UWB 기술이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영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 속 홀로그램을 구현을 하려면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그래야만 드라마 중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아시잖아요. 네네. 그 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 몰입형 게임, 실제로 체험형 게임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이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포켓몬스터처럼 포켓몬고처럼 네네네. 하는데 좀 더 라이블리하게 위치도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또 네. 따라올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UWB가 네. 가장 중요한 네, 기술이다. 맞습니다. 포켓몬고가 이제 앞으로는 더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처음에 선보였던 포켓몬고는요, 위치가 정해지면은 나를 따라온다거나 나를 피해서 도망간다거나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그런 게임이었어요. 위치 추적이 따로 안 되기 때문이고요. GPS에서 처음에 정해준 위치에 그냥 얘는 딱 고정되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실제로 나와의 인터랙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녁 때 부모님과 같이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 포켓몬들이 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그 포켓몬들을 찾아서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얘가 도망을 가요. 좀 더 생동감 있네요. 생동감 있죠. 네. 완전히 이거는 라이브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이 위치 추적 기술이, 그리고 더 정밀한 위치 추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UWB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 수송 이노베이션과 전략적 네. 제휴를 맺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에버랜드 놀이기구 특히 슈팅 고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거든요. 네네. 그런데 에버랜드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 놀이기구를 도입할 수 없느냐라는 문의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 저희 회사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조금 더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놀이기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정밀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성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성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지게차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산업용 그 차량을 개발한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로봇 그걸로 차량. 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고, 심지어는 이제 무인 주행이나 그 어떤 무인 로봇 이런 부분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메카닉 기술들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반드시 기반에 필요한 이런 기술인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어떤 이 놀이기구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력과 이런 규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고 또 기술력도 있는 또 좋은 파트너가 필요해서
여러 회사를 만나보던 중에 수성이노베이션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와 협력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수성과 협력을 해서 테마파크 놀이기구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 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고 이 부분이 수성과 협의가 잘 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미 놀이기구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수성 내부에서 이미 저희가 이제 그쪽 연구소장님과 회의를 했고요. 내부에서 이미 그 기술 검토를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수성이노베이션과 함께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또 만남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성이노베이션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이것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 UW 기술을 통한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수화물, 우범 수화물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던데 네, 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공 여행이나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하셨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접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밀수가 금지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밀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마약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입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게 수화물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범 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범 수화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국장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검사해서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서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것을 피해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그 개인 수화물들은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생활에 대한 사생활이 또 엮여 있으니까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항에서는 그 잠금 장치를 해서 올려보내고 입국장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동의하에 열어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훼손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잠금 장치를 했어도 훼손하고 그냥 들고 나가면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걸 우범 수화물 추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세계 최초로 UWB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도 벌써 이제 네, 인천공항 1터미널에 저희 기술이 들어가서 이 제품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공항이라고 하면 정말 국가의 또 중요한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핵심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보니까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14년도에 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기술이 원래는 네. 군에서 사용되는 유도무기 기술의 일환입니다. 네네. 유도무기 쪽에서 뭔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유도무기 또는 항공기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레이더만 가지고는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인데 아직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기술의 일부를 저희가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창업기술경진대회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이 국방에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들을 선보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경진대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연말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각 연구소들에서 나온 결과와 또는 어떤 기업에서 나온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 UWB 추적 기술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뭐 가상훈련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가상훈련 쪽에서도 좀 특화되어 있으시다고. 네. 가상훈련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들 그 VR 안경을 끼고 제자리에 서서 뭐 어떤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간접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군의 훈련 방식 중에는 이제 그런
움직이지 않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과 실제로 실기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실제로 훈련장에 나가서 또는 야외에 나가서 몸을 써가면서 그 훈련을 받는, 몸이 익힌다고 하죠, 보통. 네네.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현재는 실기동 훈련에서는 그렇게 가상 훈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마일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UWB를 이용한 정밀한 추적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G.I. 조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또는 엑스맨이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요. 홀로그램과 훈련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싸우고 거예요. 있죠, 막. 네, 막 싸우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영상들이 없어지죠.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구현되려면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오히려 또 국방 쪽에서도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골프 붐입니다. 네, 그 많은 TV나 유튜브에서 골프 채널이 많은데 네. 제가 굉장히 또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UWB 기술이 골프에 활용 가능하다. 네. 어떤 부분인가요? 뭐 꼭 UWB 기술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네네. 정밀 측의 기술이 골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공과 이 홀컵과의 사이의 거리를 네네. 재는 장치들을 많이 사서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골프장에서는 그것을 재느라고 1, 2분 소모하고 뭐 또 그게 또 정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리듬을 깨트리고 시간을 더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골프는 골프에만 집중하고 좀 원활하게 그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 이외의 것들이 이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모자를 쓰고 있으면 내가 이제 딱 그 자세를 잡으면 그 치기 위해서 딱 자세를 잡는 순간 홀컵과 나와의 방향과 거리가 사운드로 알려진다거나 간단하게 뭐 안경에 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표시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집중도를 유지하면서도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거리가 정확하니까 네. 엄청 물론 하시면 안 되지만 재미삼아 내기 골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뭐 재미삼아 내기 골프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선수들이 훈련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기 골프 취소하겠습니다. 훈련용으로 하겠습니다. 훈련용으로도 굉장히 네.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 위치에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익혀져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UWB가 또 국가 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너무 또 네. 크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네. 사실 국가안전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 걸린 기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을 할 때도 조금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기술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뭔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준비가 되면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질병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질병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되겠죠. 조만간에.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이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역이 있고 그런 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차단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K-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역시나 이 부분에도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이 방역 검사를 하는 인터뷰를 통하고 뭐 누구와 접촉했는지 접촉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확진자들은 다녀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틀이나 3일 동안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그럼 꼼짝 않고 멈춰 있어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이 기간, 그러니까 이미 확진이 된 후에 사후 방역을 위해서 이것을 인터뷰하고 검사하는 기간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자꾸 동선을 파악하려고 하고 뭐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그 정보와 이 충돌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준비 중에 있고요. UWB를 역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공개하기가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준비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완이다. 딱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1, 2개월을 보고 1, 2년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기술이 아니고 인류에게 있어서도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계속해서 확실하게 뭔가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으로 네, 이 기술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돈으로만 연관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확실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터소프트의 미래 방향이 많이 궁금합니다. 또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토소프트는 현재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저희는 반드시 그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핫하죠. 저희가 뭐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이 부분에 대한 이슈나 수요는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과 메타버스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시대의 이슈에 그 부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한 활용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타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습을 저희 기술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엔터소프트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기술에 유행이 따라오는 거다. 네, 딱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언제나 그 엔터소프트를 응원하고요. 또 정말 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좀 제가 사실 굉장히 말씀 잘하시거든요. 지금 정형화돼서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초청 드려도 될까요?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엔터소프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미래 혁신 기업으로서 미래를 선도한다. 엔터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